예, 저희가 준비한 6위와 1위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분야 눈에 띄는 질의 응답이 있으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어제 대정부 질문 첫날 4시간 가까이 이어진 질문에서 정책 질의는 나오지 않고 한동훈 장관을 겨냥한 여러 질의 응답, 함량 미달이었다 혹은 국회 민낯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들이 꽤 많았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첫 화면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왕자 쓴 거 알죠? 그거 저한테 물어보실 일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한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세자가 도대체 누구냐? 세자책봉했다. 그것은 바로 한동훈 장관 아니겠느냐? 권력의 실세로 지금 다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들어 오셨어요? 예? 사진까지 만들어 오신 거예요? 이거 질문하시는? 한동훈 장관에게 인사 검증단을 줬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권력을 이양해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의원님 혹시 지금 정부 요직 중에서 제가 누구 밀어서 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정치는 내가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국민이 어떻게 보여주느냐, 비춰지느냐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한테 지금 이런 질문, 왕세자 질문을 국민이 어떻게 보실지 제가 참 그리고 걱정됩니다. 제가 어제 오늘 대정부 질문 쭉 보면서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제 대정부 질문 4시간 가까이 이어졌는데 이렇다 할 정책 질의는 없었다. 그리고 어제 이른바 박성준 의원의 왕세자 한동훈 이 발언 여러 뒷말들이 좀 나오곤 있긴 하더라고요. 아니 민주당이 민생 챙긴다고 장애 집회하면서 국회에 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제 이어 정청래 의원에 이어서 박성준 의원이 이게 무슨 무속도 아니고 왕자 이야기를 하면서 왕세자가 한동훈이다? 지금 국회에 대정부 질문을 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과연 이게 지금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럼 한동훈 장관이 제가 왕세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나요? 정말 기가 막힌 저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이 아까운 시간에 정말 국민들은 지금 난방비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시대에 국회라는 이 집단이 도대체 이걸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망정 저렇게 지금 아까운 시간에 그 장관을 불러놔놓고 왕자 이야기, 왕세자 이야기 이런 거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녹록한 시간인가요?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정말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러면 핵심을 짚어서 이야기를 하든지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있는 그 인사 그 관리단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법적인 문제라든지 인적인 문제를 지적하든지 이거는 무슨 대통령이 이 왕자 썼다고 해서 한동훈 장관이 왕세자라고 해서 그 아까운 시간에 사진까지도 만들어서 저렇게 질문하는 행태가 보면 여론에 저는 민주당이 지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정청래 의원이 얼마나 희화화됐습니까? 그 이어서 오늘 또 저렇게 대변인이라는 분이 또 저런 질문을 하고 있으니 참 국민들이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영상 또 하나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기싸움도 있었는데요. 바로 또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지금 대답해 주십시오. 예, 제가 검토해서 낼 수 있는 자료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앞뒤가 맞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아니요, 것처럼 그렇죠. 자료에 대해서 아무런 혐의점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자료는 이미 제출되었어야 하는 겁니다. 의원님 혐의점이라고 하셨습니까? 마약을 단속하겠다고 하는 서로 간에 공문을 준 것이 어떻게 혐의점이라고 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경찰이 저러기 시켰다는 말씀하셨는데 경찰은 제가 검수완박에 대해서 헌재에다 의견서를 내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경찰의 마약 단속과 저희 단속은 어떤 연관성이라든가 그거를 추정할 만한 어떤 연결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조차 없지 않습니까? 대정부 질문이 아니라 혼자 그냥 하고 싶으신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그렇죠. 같아서 제가 말하는 시간은 어차피 카운팅되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에? 의원의 말을 끊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예. 어차피 건설적인 토론을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그 상하 관계를 가지고 윽박지르는 것은 아니죠. 토론이 맞죠.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다 했습니다. 어제 또 저희도 스탑들에서 정청래 의원이 얘기한 아주까리 기름 얘기도 좀 했고 왜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깐족되냐라는 표현 그리고 지금 왕세자부터 의원 말을 끊으셨냐 왜 끊냐라는 장혜연 의원 간의 설정까지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 이제 국민들 여러 시선도 좀 있으니까. 국민들 시선은 분명히 곱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태도도 여전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틀린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대정부 질문이지 대정부 토론하러 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민생 얘기를 왜 안 하나?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보면은 민생, 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신경을 쓰는 노력보다는 그냥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만 1년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정부 질문에서 그 얘기밖에 없겠죠. 특히나 이태원 참사 부분도 정부가 책임진 사람 하나도 없이 넘어갔습니다. 결국엔 지금 여야가 결국에는 타협이나 협치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감정적으로 대립된 상태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한동훈 장관께서 저는 좀 그러니까 말을 안 지는 건 좋습니다. 말싸움에서 안 지는 건 본인의 스타일이죠. 하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너무 의원들의 입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거를 좀 즐기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특히 한동훈 장관께서 지금 뭐 왕자 이런 부분들의 주제는 아니더라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물론 소수 정당이지만 그리고 본인보다 젊지만 저런 식으로 의원이 질문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막 윽박지르듯이 말을 더 많이 하는 것들은 솔직히 좋은 자세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고, 네. 근데 왕세자 부분은 내용 측면에서는 좀 부적절했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왕세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왜 왕세자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올까? 한동훈 장관한테 뭐 대정부 질문 보면 김건희 여사랑 카톡을 300번 왜 했냐? 지금도 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금 여야가 이미 어떤 협의점이 없이 이미 갈등이 깊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감정적 대응들이 결국엔 한동훈 장관이 국무위원이면 좀 말씀을 아끼면서 그런 거를 이끌어가야 되는 알겠습니다. 지혜가 필요한데 그런 게 없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태도에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근데 구자랑 변호사님, 사실 이 공방의 본류를 좀 가자면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느라 이태원 참사 때 경찰들이 그 눈치 보느라 마약 수사에 집중하느라 참사 막지 못했다. 이걸 장 의원님 주장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그 얘기를 하다가 또 혐의점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실 공방이 좀 치열해진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질의 내용 중에서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은 바로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여태까지 뭐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나 박성준 의원에 대해서나 장혜영 의원에 대해서 반박했던 건 팩트를 가지고 반박을 했고 말 중에서 팩트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질문 자체에 오류가 있습니다. 라면서 바로잡아준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장혜영 의원에 대한 부분도 서류를 혐의점이 없다면 제출이 진작에 되었어야 하는데 제출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본인이 그냥 가설을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혐의점이 있으니까 제출을 안 한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할 때 경찰과 법무부의 관계, 검찰과의 관계, 마약 수사가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 그거를 결국은 본인의 질의에 부적절한 그 혐의점이라는 거에 대해 지적을 당하니까 갑자기 국회의원 말 끊냐, 뭐 할 말 다 했냐 이렇게 예의와 태도에 대한 문제로 전환을 시킨 것은 사실 질의 내용이 더 이상 추궁할 내용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런 태도로 마무리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 한동훈 장관의 태도에 대한 얘기를 자꾸 얘기하시는 건 본인들이 질의에서 감정적이고 상처 주는 말로 질의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뭐 민생 챙기겠다라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도 5일 동안은 민생 챙기고 주말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집회를 할 때도 5일 동안은 민생 챙깁니다. 근데 결국은 질의하는 걸 보면 민생 얘기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거든요. 의원실에 보좌관 9명 17억 예산 돌려가지고 나오는 질의 수준이 과연 저럴 것인가. 예. 그리고 질의라는 거는 원래 짧게 물어보고 길게 답변하게 하면서 많은 정보를 이끌어내고 그 안에 논리 모순이나 거짓말들을 이게 뽑아낼 수 있는 게 의원의 능력이거든요. 자기가 호통치고 얘기할 것 같으면 옛날에 뭐 80년대 질의 방식이랑 전혀 다를 것도 없고 예. 한동훈 장관이 팩트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팩트를 가지고 반박을 못하고 뭐 아주까리 기름 이런 되게 부끄러운 얘기나 하고 있으면은 의원이 얼만큼 준비가 안 돼 있는지만을 보여주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제 보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가장 연단에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탑10이 제가요 한동훈 장관에게 한 고민정원의 그 질문 대법원의 판결이 중요한가요? 이 질문은 좀 전후 맥락을 좀 더 들어보고 고의원의 취지를 좀 파악해보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고민정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여러 공방을 좀 더 저희가 화면으로 길게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장관님께 다른 질문을 드렸는데 장관님께서는 독직폭행을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진웅 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 존중하십니까? 제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당연히 존중은 합니다. 제가 그렇게 입장을 냈고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씀이시죠? 질문 그대로를 드린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맞습니까?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존중하십니까? 네, 존중합니다. 또 앞서 한동훈 장관에게 대법원 판결 물어본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은 이렇게 우리 모두 여야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정도의 질문인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사실 어제 온라인에서 많이 회자가 됐던 게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가? 국민이라면 존중해야 된다. 딱 이것만 보고 고 의원이 무슨 질문을 하는 거지 했는데 네. 근데 그럼에도 또 이걸 전체 맥락을 봤을 때 고 의원이 뭐를 얘기하는지 알겠지만 뭐 굳이 저렇게까지 모든 현안을 다 하면서 두 장관을 부를 필요가 있었겠냐. 뭐 좀 갑론을박이 좀 있더라고요. 글쎄요.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있고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관해서 일본 최고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예. 그게 상충하죠. 뭐 잘 아실 겁니다. 그게 상충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들을 취한 것도 아마 시청자분들이 다 아실 거고요. 근데 고민정 의원이 답변을 저렇게 이끌어내는데 저는 저렇게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들어가면 일본 최고법원에서 결정한 거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결정한 게 상충될 때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 대법원 결정만 중요하냐? 일본 최고법원의 결정은 우리가 무시해도 한일 관계에는 이상이 없는가? 뭐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질문을 했다면 예. 저는 아마 고민정 의원의 질문이 굉장히 높이 평가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질문하는 요지를 보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굉장히 중요하고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 같은 거는 아예 안중에 없다는 식으로 들리기 때문에 고민정 의원이 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천착을 한다면 자, 이 한일 관계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일본 최고법원과 그 판결이 서로 다르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해법까지도 함께 제시할 수 있었으면 굉장히 수준 높은 대정부 질문이 됐겠다. 예. 그렇게 아쉬움을 표합니다. 저희가 전후 맥락 앞뒤를 좀 더 길게 붙여서 한동훈 장관과 고민정 의원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의 목소리까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동훈 장관이 여당 의원의 질문을 받으면서 좀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화면도 만나볼까요? 장관님께서 일명 술자리 괴담 가점식 피해자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그렇습니다. 청담 술자리 의혹 같은 것도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났지만요. 국민 중 이미 상당수에게는 제가 청담성에서 새벽에 윤도현 노래 첼로 반주에 맞춰 부른 사람은 남아 있을 겁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여기 당대표 포함해가지고 이걸 TF를 하느니 심지어는 특검을 하자는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이거를 유포하는데 가담했지만 아무도 사과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더 탐사는 그 유튜브에서 큰 돈을 벌었고요. 김의겸 의원은 후원금을 꽉 채웠죠. 엄중한 법적 처벌의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이런 가짜뉴스의 문제를 근절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서 대변인께서는 이제 한장관의 저런 전사적인 모습과 태도 논란을 좀 지적하셨는데 한 유튜브 매체는 큰 돈 벌었고 김의겸 의원은 후원금을 꽉 채웠다. 이게 한 장관이 봤을 때는 좀 나쁜 선례, 카리텔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엄단해야 맞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동의하십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금 아마 김의겸 의원한테 손배를 청구했죠. 10억 그때 그걸로 기억하는데 본인이 송사가 걸린 일에 대해서 저게 장관직을 이용해서 대정부 질문에서 저 얘기하는 거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아니 왜 그 얘기를 합니까? 지금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얘기를 나오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쭉 넘어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특검 부분에 있어서 야당 의원들이 왜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검찰의 공정하고 말하자면 선택적 기소가 아니라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하듯이 예.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 질문은 여당 의원이 본인이 한 장관이 가짜뉴스의 피해자 아니냐라고 했을 때 답변한 게 한 장관의 제가 말입니다. 이제 다 봤거든요. 대정부 질문 봤는데 그 맥락에 야당 의원이 하고 나서 여당 의원이 와서 질의를 하니 결이 튀어간 겁니다. 그래서 특검 얘기가 나오잖아요. 중간에.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얘기를 김의겸 의원, 그다음에 민주당 이런 부분들이 가짜뉴스를 지금 본인을 위해서 본인 때문에 본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는 저는 솔직히 야당에 대한 법무부 장관이 직접적인 타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필요한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송사를 해결할 부분들을 본인 지휘로 한다? 저는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좀 뭔가 법무장관의 지위를 이용한 특권적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